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9일 국가대표 A매치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덴마크 대 노르웨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덴마크는 일단 스웨덴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스웨덴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서는 편이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나 에릭센이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었던 매치였다고 보는 편이 낫겠다. 노르웨이는 전방 선수들의 기동성이 덴마크보다 월등한 편이다. 호이비에르나 에릭센이나 전환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미드필더는 아니다. 따라서 노르웨이 상대로는 기동력 좋은 상대 선수들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의 수비는 늘 약점이라고 할 만했다. 솔바켄 감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수비 안정화에는 재능이 크진 않다. 물론 홀란드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에서의 방점을 확실하게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 노르웨이가 전반적으로 성적이 잘 찍히는 편이다. 노르웨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동성이 좋은 공격진들이 덴마크를 스피드에서 압도하는 것을 기대해보고 있는 상태다. 물론 노르웨이가 고질적인 수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화력에서는 노르웨이가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번 경기 노르웨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벨기에 대 룩셈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벨기에는 몬테네그로를 잡았지만 경기력에 만족하기는 어려웠다. 필드골은 데브라이너가 넣은 한 골이 전부였고 90분 이후에 얻은 PK로 겨우 2골 차이의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오펜다도 루카쿠의 대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경기력으로 밝혀진 상황이다. 그만큼 루카쿠가 가진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신 루카쿠도 맨마킹이 붙거나 하면 상당히 멘탈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나 기복을 꽤 보이는 편이다. 룩셈부르크는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기에서도 공격수가 슈팅보다도 태클 숫자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그래도 프랑스의 다양한 공격 패턴의 세골을 허용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프랑스보다는 벨기에가 수비를 해내는 데는 쉽다. 일단 지난 경기처럼 4-5-1 같이 블록을 중앙에 쭉 깔아버리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벨기에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상당히 득점력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루카쿠만 막으면 어떻게든 벨기에의 공격을 멈출 수는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룩셈부르크와 벨기에의 체급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벨기에의 원톱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번 경기 벨기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페인 대 북아일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안도라를 격파했다. 특히 스페인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템백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로드리가 빠지는 등 사실상 2군으로 경기를 치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겠다. 북아일랜드를 상대로도 무리 없이 스페인이 잘하는 점유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는 현재 핵심인 마제니스와 에반스가 소속팀이 없다. 사실 수비의 정신적인 지주인 에반스도 올 시즌 맨유에서의 입지는 비상후보다. 따라서 북아일랜드의 전력 자체가 백수인 선수들까지 끌어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전력을 구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단 몰도바를 상대로도 5백을 가동하면서 점유율을 포기하는 성향인데 앞서 언급했지만 스페인이 이 템백을 뚫는 데 어려움은 그다지 없었다. 스페인은 일단 안도라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점유율과 템백을 돌파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북아일랜드 엔트리에 소속팀이 없는 선수도 있을 정도로 질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이 현실이다. 이번 경기 스페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미국 대 콜롬비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레벨이 높은 젊은 선수들의 기세가 좋은 팀이다. 다만 젊은 혈기로 콜롬비아의 웅크리는 특성을 제대로 공략하기 어려워했던 것은 사실이다. 2010년 이후로는 미국이 콜롬비아를 이겨본 적이 없을 정도다. 전반적으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게 1대2로 지거나 수비가 역시 강한 슬로베니아에게도 0대1로 지는 등
미국이 기동성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득점력에서 고전하는 면모가 강한 것도 사실이다. 콜롬비아는 남미 예선에서 유일하게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이다. 브라질을 2대1로 격파하거나 평가전에서 스페인을 상대로도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각보다 유럽 모델리그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는 알짜 선수들이 수비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전력이다. 물론 아직도 하메스가 주축이 되어야 하는 공격진의 세대 교체는 좀 아쉽다고 볼 여지는 있다. 디아스가 있기는 한데 디아스도 드리블 능력 이외에는 소속팀 리버풀 팬들의 평가가 아주 좋지는 않다. 미국이 기동성을 살리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는 좀 고전하는 편이다. 콜롬비아를 상대로도 있는 예외라고 볼 수는 없었다. 대신 콜롬비아도 수비에서의 퀄리티가 좋지만 결국 공격진의 세대 교체가 좀 느린 점은 아쉬운 면모가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대 브라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의 문제는 제3국이나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이다. 볼리비아 전에서도 미국에서 경기가 열렸지만 1대0으로 겨우 이긴 것은 추태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멕시코의 문제는 중앙을 뚫어버리는 것에 약하다는 것이다. 월드컵에서도 전반적으로 측면에 기대는 경우가 많았고 페예노르트의 주포인 히메네즈도 이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에 한계가 없지는 않았다. 브라질은 남미 예선 6위로 2023년을 마친 시점에서는 위기감이 돌았다. 하지만 잉글랜드와 스페인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썩어도 준치라는 평을 들을 만한 퍼포먼스는 보여준 모습이다. 실제로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 듀오와 함께 17살의 나이에 A매치에서 4경기 2골을 기록하고 있는 엔드릭이 어느 정도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네이마르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도 브라질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던 대목이다. 일단 브라질은 3월 A매치에서 잉글랜드와 스페인을 상대로 상당히 잘했다. 특히 여전히 전방에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 같은 선수들도 있는 상태다. 아직 브라질의 전력 자체가 많이 상한 것은 아니다. 멕시코는 홈이 아니면 상당히 부진한 경우가 잦고 중앙을 뚫어내는 면모도 그다지 좋지는 못한 편이다. 이번 경기 브라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